조선 역사에 인현왕후, 기록된 수많은 그녀의 왕후들 보기가 중에서도 단순한 해피엔딩이 유독 아니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과연 한 여인이 어떤 있습니다.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폐위와 더불어 가장 극적인 보기를 동시에 경험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지만 굳건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선 왕실의 거대한 권력 구도를 뒤흔들었던 인현왕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대체 무엇이 그녀를 다시 왕자의 곁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 투쟁과 인간 본연의 복수심,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얽힌 치열한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인현왕후의 보기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1681년, 어린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인현왕후 민씨는 당시 숙종의 계비였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궁궐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화려한 궁궐에서 치러진 성대한 혼례는 마치 한편의 꿈처럼 아름다웠을 테고요. 숙종과 인현왕후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실의 법도를 지키며 어진 왕후로서의 본분을 다했고, 숙종 역시 그녀를 신뢰하며 정사를 함께 의논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죠.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궁궐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듯 한 여인의 등장이 왕실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여인은 바로 희빈 장씨였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영민한 재치를 겸비했던 장씨는 후궁으로 입궁하면서 숙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도발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그녀의 자태는 궁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지켜보는 인현왕후의 시선은 복잡하고 미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명의 후궁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숙종의 총애가 점차 희빈 장씨에게로 기울면서 궁궐 안에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숙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왕실 어른들의 얼굴에는 염려 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인현왕후는 아마도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시작에는 이미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희빈 장씨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왕자, 즉 훗날의 경종을 출산하며 숙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독점하게 됩니다. 왕자를 얻지 못했던 인현왕후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숙종의 마음은 완전히 희빈 장씨에게로 향했죠. 이는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빈 장씨를 등에 업은 남인 세력이 득세하고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서인 세력은 갑술한국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통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국은 혼란에 휩싸였고 결국 인현왕후에게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인현왕후의 폐위를 명하는 교지를 내렸고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인현왕후는 초라한 행색으로 궁박사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때는 모든 이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왕후였지만 이제는 홀로 비참하고 고독한 생활을 견뎌야 했죠. 그녀를 지키려던 소수의 충신들만이 그 비극적인 순간을 함께 했을 뿐입니다. 궁 밖의 사가에서 인현왕후는 밤늦도록 홀로 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궁궐을 향한 애달픈 시선을 거두지 못했을 테고요. 그 고독한 뒷모습은 절망과 비참함, 그리고 깊은 연민을 자아내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추락한 인현왕후의 삶은 과연 이대로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올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냉정하기만 한 왕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으로 내쳐진 인현왕후를 향한 백성들의 그리움은 점차 커져만 갔죠.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한때 위험 있던 국모의 빈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인현왕 후의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소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이 궁궐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희빈장 씨는 권력의 정점에서 그 오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자부심과 숙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그녀는 아나무인 격으로 권세를 휘둘렀죠. 무리한 청을 일삼고 반대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궁궐 안팎의 불만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이들조차 등을 돌릴 만큼 그 도를 넘는 행동들은 결국 그녀의 몰락을 재촉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숙종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희빈장 씨에게 푹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지나친 탐욕과 권력 남용에 점차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신하들의 끊임없는 상소, 그리고 희빈장 씨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숙종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깊은 후회와 함께 그는 다시 한번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현왕후를 다시 왕후의 자리로 복위시키라는 명을 내린 것이죠. 숙종의 단호한 결단으로 조선의 전국은 또다시 거센 회오리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갑술왕국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남인 세력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서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위된 지 6년 만에 인현왕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라한 사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의연하고도 위험 있는 왕후의 행렬이 궁궐 문을 통과하는 순간 백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